QX가 일단 3차라고 나와 있고요. 좀 독특한 게 3차랑 그 3차에 대한 개수 조건을 줬어요. 그러니까 QX가 일단 뭐 이렇게 나온대요. X 3승에 뭐 어떻게 나오는 거 같나 봐. 근데 지금 문제 보니까 PX를 QX로 나눈 나머지라고 그랬으니까 PX의 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요 QX의 차수보다는요. 당연히 뭐 크거나 같았겠죠. 같아도 나누면은 몫이 상수항이 될 테니까. 그렇죠? 나머지가 뭐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일단 이상하게 생긴 식들이 있어요. 아유, 여기에 제곱이랑 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QX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Q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고요. QX의 전체 제곱을 더했더니요. 요런 꼴이 나온대요. 인수분해를 했더니. 봐봐.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일단 지금 QX도 모르고 PX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르는 정보를 가급적이면 식에서 많이 없애줘야 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두 개가 있지. 그럼 일단 이거 보고 있으면요. 요거 0이랑 1, 0인자를 양면에 평등식이니까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조건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x의 0을 내가 양면에 대입하게 되면요. 저 식이 q1의 전체 제곱 더하기 q0의 전체 제곱이요. 0이 된다 라는 관계식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x는 1을 또 양면에 대입하게 되면 q2를 전체 완전 제곱식한 거라고요. q1을 전체 완전 제곱식한 게요. 0이 됩니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오겠죠. 맞아요? 자, 지금 qx가 무슨 식이에요? 3차 다항식이지. 대입한 값들이 지금 다 무슨 값이에요? 실수만 대입했지. 그럼 이 녀석도 실수의 제곱일 거고요. 요 녀석도 실수의 제곱인 구조죠. 그럼 제곱이랑 제곱을 더해서 0이 되려면은 여기 안에 있는 q1과 q0가 다 뭐가 됐을 수밖에 없어요? 다 0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여기서 일단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q1도 0이고요. q0도 0입니다. 1을 대입했을 때 0이고 0을 대입했을 때 0이니까 무엇이라는 거겠어요? 아, qx가 인수분해하면은 x-1과 x를 인수로 갖는다겠구나. 그럼 3차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만 찾아내는데 그게 여기에 들어있지. 왜?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q2까지 이렇게 0이 돼야 되니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x가요. 바로 한표 이렇게 나오는 거죠. x를 인수로 갖고요. 인수 정리해서 1 대입했을 때 0이라고 했으니까 x-1을 인수로 갖고요. 2를 대입했을 때 0이라고 했으니까 x-1을 인수로 갖습니다. q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qx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px를 qx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두자입니다. 그럼 식을 이렇게 써볼까요? px를요 qx로 나눴답니다. x에 x-1에 x-2로 나누었더니요. 몫이 나름대로 있었겠지 또. 뭐 q2x라고 볼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머지 3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가 되겠어요? 3차로 나왔으니까요. 2차가 되겠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데 지금 qx에 대한 정보만 구했죠. 이게 지금 뭔지 몰라. 왜냐면 0을 대입했을 때 p0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 뭐 알 턱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 근데 0으로 날아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1을 대입해도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안 나와. 그럼 결과적으로 px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저기다가 다시 뭐 하라는 거야? 갖다가 집어 넣어서 이 px 구조를 드러내라는 거야. 이제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할게요. 요렇게 대입하고 요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요. 여기는 요 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자, qx에 x 대신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죠. 그럼 저 식이 이렇게 되는 거 보입니까? x 플러스 1에 x에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qx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x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이 지금 전체 제곱이니까 각각의 제곱입니다 라고 쓰셔도 되겠죠. 이렇게요. 각각의 제곱입니다. 얘도 각각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공통인수가 딱 나오는 것 같은데 요 녀석 두 개가 공통인수지. 이거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요.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괄호 안에 나올 거고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괄호 안에 이렇게 남겠네요. 그렇지? 그럼 여기 지금 딱 보니까 x랑 x 마이너스 1이 좌변에 구조가 있었어. 내가 요거를 이렇게 쓸까요?
x에 x-1에 하나씩 불러다 썼어요. 이렇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px가 되는 거죠. 이게 px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게 px가 되는 거죠. 그쵸? 끝났어요, 그러면은. 근데 얘도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px 구조 이제 마저 좀 정리할게요. x에 x-1에 자, 요 안에 있는 거 정리하면은 2x의 제곱에 뭐가 나오죠? 여기가 2x고 여기가 빼기 4 있으니까 빼기 2x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니까 더하기 5가 됩니다. 이렇게요? 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이게 px야 지금 이게 px거든요. x에 x-1에 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럼 사실 대입을 해도 되고요. 뭘 해도 되겠어요? 뭘 해도 될까요? 뭘 해도 될까요? 얘를 책점 말씀했는데 뭘 해갖고 전개해갖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해도 돼? 지금 보니까 또 이거랑 이게 또 공통인수로 또 들어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그게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이 x-1을 여기다가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지.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보입니까? 2배 x-2에 x 플러스 1 구조를 바꿉니다. 왜냐면은 이 두 개를 못 보내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지. 근데 내가 원하는 구조가 누가 필요해? x 마이너스 2가 하나가 필요하지. 그래서 x-1을 이렇게 얘를 변형을 해주면요 여기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뭐가 딱 들어가야 돼요? x 플러스 1이 이렇게 딱 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 상수함끼리 딱 곱하면은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9가 돼야 된다라는 거 보입니까?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하셔도 돼.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를요 x-1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여기 2가 이렇게 딱 들어갈 거고요. 2x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요. 이거 빼주면은 2x 더하기 5가 되겠죠. 이렇게요. 여기다가 이제 2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싹 써주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x 플러스 1 구조가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여기 2x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요. 여기 이제 나머지가 9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보입니까? 요거를 2배 x 플러스 2에 그러니까 x-2로 나눴으니까 x-2에 몫에 나머지가 9가 됩니다. 라는 구조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렇게 2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낸 식이랑 똑같이 나오지. 그래놓고 이거를 뭐 하면 돼요? 이제 안으로 분배하면 돼. 이렇게 분배. 그 분배하게 되면은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x에 x-1에 x-2에 그 다음에 2배의 x 플러스 1 요거를 분배했는데 요거를 먼저 여기다가 써준 거야. 그럼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여기다가 써놓던 q2x의 정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요 9를 얘랑 곱했지. 더하기 9배 x에 x-1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 전화 안 했을 때 되는 거죠. 이게요. R3 구하래요. 9, 3, 2 얼마요? 5, 9, 54가 라고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됩니다. 문제가 꽤 어려운 문제예요. 봐봐요. 봐봐. 29번이지? 그치? 니네가 이제 앞으로 고3 거는 좀 스타일이 달라요. 고3 모의고사는 니네 교육과정 개편되면서부터는 이제 문항에 대한 배치가 조금 바뀔 거야. 그런데 니네가 고3이 되기 전까지 이제 모의고사를 대충 몇 번 볼 거냐면은 3월 달에 올라가자마자 이제 전국연합평가라는 모의고사를 볼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1등부터 대충 니네가 40만 명 정도 되니까요. 40만 등까지 줄 세우는 시험이야. 그게 일종의 모의평가지, 전국 모의평가. 근데 3월 달에 보는 거는 범위가 뭐만 나오는지 알죠? 중학교 수학 전범위야. 그러니까 그거는 잘 보나 못 보나 물론 뭐 잘 보면 기분이 안 좋겠지.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고등 수학만 갖고 시험을 보는 거는 이제 고2 때 6월, 그다음 9월,
그 다음에 이게 11월에 볼 때도 있고 12월에 볼 때도 있거든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요. 아무튼 요때 아니면 요때 1년에 보통 한 3번 정도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됐구나. 그리고 고2가 됐을 때요. 고2가 됐을 때 마찬가지로 3월에 보였는데 이 3월달에 보는 시험 범위는 뭘까요? 딱 개학하자마자 바로 봐요. 3월달에 시험 범위가 뭐가 될까요? 고1 공통수학 1, 2 전범위입니다. 전범위. 그리고 모의고사는 수능이랑 똑같아요. 형태가 30문제고요. 몇 분이냐면은 푸는데 100분 줍니다. 꽤 널널하지. 그치? 꽤 널널하죠. 3월에 그 다음에 6월 6월에는 이제 저기 뭐냐 대수가 조금 들어가겠네요. 6월 달에는 대수만 봐요. 대수인데 보통 요때 삼각함수까지 봅니다. 보통. 그리고 9월에는 수투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1월 내지 12월에 이제 마지막에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에 4번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3이 되면요. 3월 달에 한번 고3 됐을 때 첫 모의고사요. 요때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 보니까 5월에 좀 보더라고요. 5월 교육청. 3월, 5월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가 요게 중요하거든요. 6월, 9월, 11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도 끼어 있어요. 7월, 10월. 좀 바뀐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봤어요. 항상. 원래 4월 달에 봤었는데 이제 5월 달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3월이랑 5월이랑 7월이랑 10월은요. 교육청 주간입니다. 교육청 주간. 3월 달은 뭐 이런 거 서울시 교육청. 뭐 5월 달은 경기도 교육청. 7월 달은 뭐 인천광역시 교육청. 네, 뭐 10월 달은 뭐 이런데 뭐라 그럴까? 아무튼 뭐 이상한 교육청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교육청에서 내는 모의고사 문제고요. 노란색으로 쓴 게 어디서 내는 문제일까요? 똑같은 데서 내는 거예요. 수능 출제기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원이 이렇게 3번의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쪽 모의고사랑요, 이쪽 모의고사랑 약간 좀 형태가 달라요. 스타일이요. 어디에서 나온 거를 일단 가장 신경을 써야 되냐? 여기서 나온 게 일단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요소들이에요. 11월은 마지막 모의고사죠. 마지막 모의고사 될 거야? 아니면은 재수를 하기 위한 또 다른 모의고사 될 거야? 이때가 이제 수능 날이고. 근데 고3 거는 얘네가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문제 스타일이 바뀔 거야 아마. 이제 다 개편되니까. 근데 고1 거랑 고2 거는요 형태가 똑같아. 바뀌지 않을 거야 아마. 그래서 니네가 봤을 때 이 번호들 있죠. 이 번호가 나왔을 때 어떤 번호들에 집중을 하면 되냐면은 다른 번호들에는 집중을 할 필요가 없어. 어떤 번호들이냐? 19번, 21번, 28번, 29번, 30번. 요 5문제요. 그 중에서 어려운 게 21번, 30번, 29번. 요 3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 최고 난도 문제. 봐봐요. 9월달에 본 29번 문제. 다음 시간은 조금 주제가 어렵지.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추시는지 이렇게 무슨 걸 가했어? 되게 어려운 주제 문제인데. 요 3문제가 요것보다 그러니까 이 29번 치고는 조금 쉬운 문제야. 이 정도. 아주 쉬운 문제. 요것보다 살짝 난이도를 올린 게 29번의 보통 난이도고요. 21번이랑 30번은 진짜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 못 풀 거야. 왜냐면 정답률이 거의 뭐 2%보다 작거든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줄 세웠을 때 100명 중에 2명밖에 못 풀어요. 거의.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틀려도 어차피 1등급이야.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추면요. 보통 고1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 컷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한 82점에서 84점 정도로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말로 84점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4점짜리 몇 개 풀리면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2점짜리, 3점짜리는 어떨 것 같아요? 쉬운 문제인 것 같지? 정말 틀리면 안 돼. 4점짜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4점짜리라도 이게 똑같은 결의 4점짜리가 아니라고요. 이 5문제 4점짜리는 첨언 자체가 다른 4점짜리 문제예요. 앞에 있는 4점짜리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 5문제 중에 말 그대로 봐봐. 84점이 1등급이지. 전국 단위로 4%. 말로 여기 있는 5문제 중에 몇 문제만 풀어도 1등급이에요? 한 문제만 풀어도 1등급이야. 그러니까 5문제를 굳이 다 풀 필요가 없어요.
5문제 중에 이거 다 틀려도 돼요. 다 틀리고 하나만 맞춰도 돼. 풀어갖고 뭐 이 정도 난이도만 맞춰갖고 하면은 몇 점 나오고 있어요? 84점 나오지. 4점짜리 4개 틀리면 16점 만점이니까. 그치? 84점 맞았다 1등급이에요. 전국 기준으로. 일단 학교 기준으로 본다면은 1등급 받으면은 딱 여기 고대 정도 맞죠. 고대. 학교 기준으로 고대. 1등급 컷. 딱 고대. 고대 라인이지. 고대 라인 이제 뭐 한양대 정도 라인. 아니구나. 미안해요. 서성한 라인인 것 같은데. 서성한. 4%대 딱 끝자락에 있으면은 딱 요 라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한 문제를 더 맞춰서 한 뭐 88점 정도 나온다. 그럼 이제 고대 가는 거고요. 한 문제 더 맞힌다. 92점 나오면은 한 문제 차이야. 연대야. 그 다음 영역부터는 안 왔어. 그래서 보통 상문고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한 82점 정도 받으면요. 상문고에서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모의고사 82점이면은 이러면 거의 4%에 가까운 1등급이잖아. 그치? 상문고 기준으로 82점이면요. 상문고가 보통 한 450명 정도 되거든요. 1학년이요.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요. 데이터가 이래요. 82점 정도 나오면 전국 기준으로 1등급이잖아. 학교 자체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또 줄을 세워요. 내신 성적 세우듯이요. 82점 받으면 몇 등 할 것 같아요? 대략. 상문고에서 82점이면 몇 등 할 것 같아요? 전교 점수? 놀라지 마요. 110등 정도 합니다. 100등이 넘어가요. 그럼 450명 중에 100등이면은 몇 등급인 줄 알아요? 대충 4등급이야. 퍼센트로 하면요. 20%가 넘어가요. 상문고 내신 4등급 받는 애들이 바보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줄을 세웠을 때 1등급 받는 애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뭔지 알겠어요? 내신 따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얘들아. 특히 이 지역 상문고랑 서울고에서는 내신 2등급 이상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내신 4등급 받는 애들도 모의고사 보면은 2등급 1등급 나오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수능 보면은 2등급 1등급 나오는 애들이 상문고 내신 보면은 4등급 5등급 받는 애들이에요. 서울고도 요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점수가요. 얼마나 불공평한 거야 이게. 니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냐? 교과 전형이랑 학종으로 저기 지방에서 서서만 붙는 애들과 니네가 뼈 빠지게 공부해갖고 4등급 5등급 하는 니네는 저기 수시조차도 논술을 못 놓잖아. 너네 뭘로 가야 돼? 이걸로 가야 돼요. 정시로요. 애당초 차원 자체가 달라.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지역균형 선별전형이라고 하지. 흔히 말하면 농어촌 전형이요. 서울대를 지역균형 선별전형으로 뽑으면 있잖아. 50%가 불합격이 된대요. 왜? 뭐를 못 맞춰서 불합격이 될 것 같아? 지방 애들이. 지방 애들이 내신 등급 지방 전교 1등 아이들이 있어요. 다 붙었어. 근데 뭐를 충족을 못 시켜서 떨어질까요?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을 못 시켜서 떨어져. 지방 1등급인 아이들이요. 뭐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3개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 5등급은 너무 빡세다. 3합이 7 정도? 이 정도? 3합 7 정도? 그럼 어떻게 받으라는 거야? 이렇게 받으라는 거지. 2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요. 이것도 못 맞춰서 떨어진다니까? 내신 1등급 받는 애들이.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게 현실이야. 니네가 못하는 일이 아닌데 내신 4등급 나오면 막 인생 망했다고 막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 보면 점수 다 이렇게 나와. 니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경쟁이 너무 과열돼 있어서 내신 3등급 따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신 3등급 받는다 그래서 니네가 저기 뭐냐 잘못 공부하고 있다는 게 아니야. 뭘로 가면 돼? 내신 3등급 나오면은 여기 경쟁에서 밀렸구나. 뭘로 가면 돼요? 수능만 하시면 돼요. 정시로요. 너무 내신이 처음에 봤을 때 못 나왔다 그래서 자신감 떨어질 필요도 없어요. 니네가 첫 시험 보면은 잘 나온 데도 있고 못 나온 데도 있어. 못 나왔다고 해서 결국 자신감 떨어질 필요 없어요. 모의고사 성적 보면은 딱 봤을 때 뭐 7시험 들으면 8점 나와. 그러면은 내가 이 정도 위치했구나. 전국 기준으로. 대학은 못 가진 않겠구나. 그냥 생각하시면 돼.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